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조의 역사광장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생성과 진화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생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인류의 농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인류인 수렵 퇴치인들은 다산과 성공적인 사냥을 기원하는 종교적 목적으로 지금의 터키 동남쪽 아나톨리아 지역의 산맥능선에 베베클리 테페 신전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전 전 건설에는 적어도 집단화된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했고,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식량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농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렵 채집인들이 야생 밀 채취에서 집약적인 밀 경작으로 전환한 목적은 정상적인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전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을을 이루어 농업혁명이 일어난 원인은 다분히 종교적 이유가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혁명의 과정과 그 내용을 보면 야생 곡식인 밀, 쌀, 감자, 보리 등 곡물들은 껍질을 벗기고 익혀야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협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차츰 방랑하는 생활을 포기하고 밀 집산지에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과일과 곡물과 고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기원전 9500년에서 8500년경 인간이 생활하는 방식의 혁명, 즉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업혁명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늘날 인류를 먹여 살리는 밀과 쌀, 옥수수, 감자, 수수, 보리 등의 식물을 기원전 95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이미 작물화하여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 후 1세기쯤에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이 모두 농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업혁명은 인류에게 많은 폐해를 일으켰습니다. 인류의 험론은 농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렵 채집인 시절에 비해 더욱 힘들게 살지 않으면 안 되었고, 역설적이게도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농부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얹어주었습니다. 농업혁명은 인류를 식량의 노예로 몰아넣었습니다. 인류의 농업혁명은 오산이었고 큰 덫이었습니다. 결국 농업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습니다. 방랑하는 삶을 포기하자 여성들은 매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아이가 늘면서 먹을 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식량은 빠르게 고갈되어 갔습니다. 농부들은 수렵 채집인들에 비해 활기를 잃고 시간에 쫓겼으며 기아와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의 가축화는 일련의 야만적 관행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관행은 수백, 수천 년이 흐르면서 더욱더 잔인해졌습니다. 가축 동물들은 인간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몇 주 내지 몇 개월 만에 도살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가축화된 동물들은 식량, 즉 고기, 우유, 달걀, 그리고 원자재, 즉 가죽, 양모, 그리고 근력을 인간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양이나 염소, 돼지, 소, 닭들은 가축화되었고 순종적인 무리로 변했습니다. 양치기가 아닌 양떼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다수의 가축화된 동물에게 농업혁명은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가 자연과의 긴밀한 공생을 내던지고 탐욕을 향해 달려간 전환점이었습니다. 고대 수렵 채집인들의 본거지는 언덕과 시냇물, 습과 한우를 포함하는 땅 전체였지만은 농부는 하루 종일 작은 밭이나 과수원에서 일했고 생활은 비좁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농부는 작은 구조물인 집에 대해 매우 강한 애착을 느꼈고 인공섬 같은 자신의 집 주변을 강력한 요새로 구축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형성된 마을 농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공동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정치 사회 체제였고, 그 과정에서 지배자가 출현했습니다. 이들 지배자들은 농부가 생산한 많은 양의 식량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인류의 90%는 매일 구슬땀을 흘리며 땅을 가는 농부들이지만 생산물은 왕이나 정부 관료, 병사, 사제, 예술가, 사색가 등의 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정보를 저장해온 장소는 단 하나, 자신의 뇌뿐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뇌는 큰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장치로서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원천적으로 용량이 부족했고 죽는 순간 모든 정보는 지워질 수밖에 없었으며 특정한 유형의 정보만을 처리하도록 적응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수렵 채집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의 형태와 속성, 행동 패턴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농업혁명 이후에는 유달리 복잡한 사회가 등장하면서 수렵 채집인들과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수학적 데이터가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숫자와 쓰기였습니다.
그들이 발명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쓰기의 방편인 서령 문자였습니다. 기원전 3500년과 3000년 사이의 어느 시기에 몇 명의 수메르 천재들이 뇌 바깥에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발명한 것입니다. 수메르인의 쓰기 체계는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와 사람, 동물, 토지, 날짜, 사유품 등을 나타내는 기호이며 두 기호를 결합함으로써 많은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서령 문자, 즉 쐐기 문자를 쓴 수메르 문명은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문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일주일이 7일, 1년을 12개월로 하는 태음력을 만들었고 60진법에 따라 원주를 360도, 1분을 60초, 1시간을 60분, 1일을 24시간으로 정한 것도 스메르인들이었습니다. 쓰기의 다음 방식은 9세기 이전에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0에서 9에 이르는 10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숫자 체계였습니다. 인도인이 처음 발명했음에도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진 숫자가 그것이며 이것이 세계의 지배 언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등의 부호가 추가되어 현대 수학의 표기법이 된 것입니다. 수렵 채집인들에게는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사냥하거나 채집하고 만들었습니다. 농업혁명 이후에도 이런 방식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위가 넓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해결할 쉬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돈을 개발한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한 신뢰 시스템 중 유일하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시스템이 돈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인간 정복자, 극도의 관용과 융통성을 내세워 사람을 열렬한 사도로 묶어버린 인간의 사슬, 인간의 정복자는 바로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은 종교, 국가, 문화, 정치를 압도하며 인간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생성과 진화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삶을 험로로 이끌어 놓은 인류의 농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의 과학혁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